네,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5단계라는 이론 플러스 기출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0.5단계이며 어떤 분들이 활용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론 플러스 기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단계가 아니다, 2단계도 아니라 1.5단계로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재시생용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시생이라고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또 무조건 1.5단계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설명 잘 듣고 본인이 1.5단계로 다시 행정학을 시작하는 게 적합하겠다 싶은 분들만 1.5단계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초시생분들, 행정학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무조건 1단계입니다.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 중에 좀 늦게 시작해서, 특히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막 앞단계를 마구마구 건너뛰려는 분들이 있어. 늦게 시작했으니까 기출도 같이 보내, 이거 빨리빨리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1단계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1단계 강의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당일 복습 제대로 하면 그것만으로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근데 건너뛰어 버리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1.5단계니까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1단계 올인원 이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자, 재시생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어. 개념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어. 개념이 좀 부족했었거든. 그렇다고 1단계 이론 강의를 다시 듣기에는 아무래도 설명이 제일 긴 게 1단계 이론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지겹고 아는 내용도 많고 그럴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1.5단계를 듣는 거예요. 자, 1.5단계는 당연히 이론 설명은 좀 줄이고 속도도 빠릅니다. 물론 뭐 기출 강의라든가 압축 강의라든가 2단계 이후 강의의 이론 설명보다는 자세하겠죠. 그러니까 0.5니까 1단계 이론 강의라 2단계 기출 강의라 그 사이 정도의 이론 설명. 근데 어쨌든 1단계보다는 이론 설명이 적고 빠름. 대신에 그 시간에 뭐 봐야 되겠어? 그 시간에 기출 문제를 훨씬 많이 봅니다. 훨씬 많이 봅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단계 이론 강의는 제가 기본서의 기출 OX, 실전 익히기의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딱 기본서의 기출문제만 다루잖아요. 물론 당일 복습 방법으로는 기출문제집 시키지만 강의 시간에는 기본서 기출문제 보는데 이론 플러스 기출 1.5단계는 강의 시간에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들 훨씬 많이 봅니다. 자, 1단계에서 보는 기출문제 양보다 훨씬 많고 기출문제 통째로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많이 보고요. 그래서 간단하죠? 뭐 이론 설명 좀 줄이고 빨라지고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더 많이 본다. 자, 그리고 1단계랑 1.5단계는 진도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1강끼리, 2강끼리, 3강끼리, 4강끼리. 저는 이제 그 강의별로 진도가 제가 강의하다가 제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무조건 똑같아요. 무조건. 아니, 무조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게 1단계, 1.5단계 똑같이 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강의 수도 똑같아요. 1.5단계가 빨리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기출을 더 많이 보는 것이지 빨리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강의 수 75강, 총 75강, 그다음에 1강부터 2강부터 전부 다 진도 똑같음. 이걸 이제 참고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자기 실력에 맞게 1단계, 1.5단계 혹은 뭐 2단계 기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듣다가 이제 뭐 정확하게 다 자기 실력에 맞출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듣다가 바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시생인데 1단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빨라야 될 것 같아. 기출문제 더 많이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1.5단계로 넘어와도 돼요. 5강까지 들었으면 6강부터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진도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1.5단계를 들었는데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1.5단계 설명이 너무 빨라서 잘 안 들어와. 그러면 1단계로. 1.5단계 3강까지 들었다가 4강부터는 1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1단계로, 덜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 1.5단계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진도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1.5단계 어떤 분들이 듣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감이 잡히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설명 잘 듣고 1.5단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에 대해서는 좀 그 1.5단계 OT에서는 생략할게요. 혹시 이제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 1단계 OT 영상 앞부분에 뭐 제 소개, 또 스마트 행정 소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는 좀 생략할게요. 주로 이제 제 희생분들이 듣도록 만들어 놓은 1.5단계 강의니까. 어쨌든 커리큘럼을 제가 대신 띄워놨는데, 자, 9급이든 7급이든지 간에, 자, 이 부분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죠? 여기까지. 예. 뭐 차이점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똑같죠? 똑같죠? 1단계 이론 강의, 2단계 기출 강의. 요게 합격을 위한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각 당일 복습 방법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당일 복습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엄청나게 자세히 알려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랑 어떻게 같이 회독할지, 그러니까 강의랑 어떻게 회독할지, 스스로 어떻게 회독할지 등등. 요거 빨간 글씨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제대로 하면 합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굳이 또 그 커리큘럼 영상을 다시 띄운 이유는 뭐냐면 요 부분 이게 여러분들 합격을 가져온다. 이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초시생분들 제발 그냥 1단계 이론 강의부터 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건너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1.5단계 아니겠습니까? 요 사이 이거는 건너뛰어도 되는 실력인 분들이 건너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된다라고 그랬죠? 어쨌든 1.5단계 들으시는 분들도 2단계 기출 강의는 필수입니다. 애초에 아예 그냥 이 자체를 다 안 해도 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마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합격을 위한 필수, 9급이든 7급이든 이론 강의, 기출문제 여기까지예요. 스스로 기출문제 해독까지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5단계로 시작하신 분들도 2단계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5단계 활용할 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 이제 싹 없어졌죠. 자, 9급이든 7급이든 여기까지 제대로 하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초 쌓는 게 아니라 기초는 당연하고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행정학 까먹다 보니까 까먹지 않게 반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걸 활용할 뿐이에요. 저는 뭐 이거 다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죠. 다 들으세요 그러면 돈 더 벌겠지만 그렇게 안 하죠. 뭐 여러분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 합격을 위한 필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5단계더라도 2단계 기출 강의 기출해도 스스로 기출해도 이거 꼭 하시고, 이제 나머지부터는 선택적으로 OT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활용하면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 영상을 좀 띄우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0.5단계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 헷갈릴 부분이 다 잡혔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행정을 겪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한 만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 자, 방향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무작정 열심히 공부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점수 오르는 거 아니에요. 행정학. 여러분들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고, 그리고 뒤에 당일 복습 방법, 이 강의 어떻게 복습할 건지 배우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향성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듣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때려 박으시고, 그리고 당일 복습 방법 뒤에 설명해 주는 거는 1단계 이론 강의, 그러니까 초시생분들 1단계 이론 강의 듣는 분들은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라고 하는데 1.5단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당일 복습 방법 거기서 스스로 좀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 그걸 기본으로 삼되, 근데 저는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집을 더 많이 볼래요. 기출문제집 선생님이 보라는 방식보다 더 많이 회독할래요.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기본서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무작정 막 욕심내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이면 안 되고, 뭔가는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에 너무 기초적인 거 빼고 여러분들 실력에 더 할 수 있는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도 괜찮아요. 뒤에서는 제가 그대로 알려주긴 하겠지만 1.5단계 듣는 분들은 스스로 조절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싹 끝났으니까 한 번 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다시 조심부터 다시 행정학 실력을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행정학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최근 5개년도 메이저 시험이라고 할게요.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뭐 가장 많이 보시는 또 행정학 문제 스타일이 비슷한 또 공무원 9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자,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최근 5개년도 메이저 시험의 데이터인데 제가 기출문제라고 다루는 건 뭐냐, 여태까지 출제를 했던 뭐 수천 수만 가지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모아놓은 1700문제 가량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로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9급 평균 17.3문제 85%가 넘습니다. 85점. 그 다음에 7급 평균 16.3문제. 국가직 7급은 25문제로 바뀌었는데 20문제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80점 이상. 이게 뭐다? 17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식 행정학 문제는 정답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것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출제하는 게 한정적이다. 이게 이제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해요. 그래서 생소한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100점 방지는 뭐냐? 이건 뭐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도 불가능하고 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는 문제. 이걸 대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는 대비를 못했거나 대비를 못했어도 풀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비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기출문제는 없지만 대비시켜주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릴 텐데 지금은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자 9급 기출문제만 바삭하게 해도 85점 이상이 나옵니다. 7급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무조건 이 문제도 맞추게 돼요.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 맞추게 돼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뭐 3문제다. 한두 문제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90, 95 맞게 되는 거죠. 90, 95. 그것도 이건 고생하고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내년에 바로 그냥 95점 나온다고요. 내년에 바로. 물론 시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23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9급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가직 9급. 말 그대로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된 비중도 하나 정도 적고 그다음에 뭐 100점 방지용 문제는 하나 정도 늘어났고 비율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방직은 좀 쉽게 출제됐어요. 기출문제로 바로 풀리는 게 90점어치. 근데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직 9급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많은 수험생분들 점수가 초토화됐었거든요. 근데도 선생님 저 95점 맞았어요. 혼자만 95점 맞았대. 이런 후기들. 수많은 수험생들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 95점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 국가직 9급은 85점만 맞아도 굉장히 잘한 시험이었어요. 85점 맞았어요. 90점 맞았어요. 카페에 후기들 수두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뭐 95, 100 후기가 너무 많아서 뭐 셀 수가 없어요. 좀 쉽게 출제되니까. 그리고 국가직에 또 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저랑 함께 공부 방향을 잡고 기출문제 차근히 다지신 분들 선생님 저 지방직에서 50점 올랐어요. 40점 올랐어요. 그래서 9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이런 분들 정말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난이도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만큼만 조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득점 하거나 아니면 어려워도 그냥 자기 혼자만 95점 이렇게 맞아버리거나 쉬우면 당연히 95, 100 이렇게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방향성이 조금씩 잡히고 있죠. 자, 그러면 85점어치가 뭐다? 그냥 맨날 출제되는 거. 맨날 출제되는 거. 자, 이거 근데 한두 번 본다고 바로 문제 푸나요? 여러분들 문제라는 게 한두 번 듣고 그다음에 양도 많은데 사람이 계속 까먹잖아요. 한두 번 듣고 바로 푸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 행정학 범위 무한정한데 그래도 좀 시각적으로 범위를 잡았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강약 조절 없이 똑같이 다 공부하면 그만큼 여기 가운데는 반복을 못 하겠죠. 점수가 안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가 안 풀리고 점수가 안 올라.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참고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오르니까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둡니다. 이해되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뭐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 능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오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잘못 공부한 잘못.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걸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강약 조절 없이 배운다든가,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든가, 방향성을 못 잡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니까 안타깝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이 잘못되니까 점수가 안 오르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하게 되고요. 근데 자, 이 수많은 것들을 다 공부할 시간에 먼저 여기를 속된 말로 조지는 거예요. 몇 번 이거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럼 85점이 나온다? 아니라고요.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무조건 90, 95, 1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 무조건. 그래서 자, 강약 조절. 여러분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거 다 배우면 여러분들 그냥 행정학 자체가 싫어져. 점수도 안 올라. 우리 처음 스타트 이론 강의에서는 여길 먼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론 강의다 보니까 배경 지식 배워야죠. 그건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고요. 어쩔 수 없이 배경 지식을 배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복습도 제가 기본서 복습이라고 안 써놨죠? 기출문제집 복습이라고 써놨죠. 물론 기본서, 기출문제집 둘 다 복습을 해야 돼 있고 복습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로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1700문제가량의 기출문제 이거 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조금 더 넓혀서 공부할 수 있고요. 자, 기출 강의에서는 뭐 기출문제 중에서 이미 좀 안 나오는데 생소한 게 나왔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출 강의, 기출 해독에서는 쌓아놓은 실력을 바탕으로 조금 넓힐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대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에서 나중에 이제 이론 강의 시작하면 여러분들 설명을 듣겠지만 브리타 대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브리타 대비 부분을 또 특강으로 다시 또 대비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세한 모든 강의 커리큘럼은 특강들은 커리큘럼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커리큘럼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기본 틀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강의, 기출 해독. 그리고 100점 나온다라고 그랬죠. 왜냐? 이걸 바삭하게 하다 보면 출제 패턴을 알게 돼요. 처음 보는 거 나와도 기출문제에서 봤던 거 소거해서 풀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출제 패턴상 이런 게 정답일 리가 없어. 이런 게 정답이야. 그렇게 풀게 돼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렇게 풀게 돼요. 그렇게 풀게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로 찍어줍니다. 근거가 있는 것들. 자, 제가 아무거나 지엽적인 거 그냥 왕창 모의고사 탁 때려박아 놓고 그 중에서 하나 얻어 걸렸을 때 적중했습니다. 이딴 짓 안 합니다. 그것도 기본서 그 두꺼운 것 중에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적중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그걸 이제 모의고사로도 내주겠죠. 맨날 나오는 거 연습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적중했다고 안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로 적중시켜준다. 이건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찍어준 게 바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적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고사로도 이거는 학계에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요새 이론 흐름상 이거 최근에 중요해. 근거가 있는 것들 찍어주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대로 나와요. 내용도 그대로 나오지만 출제 패턴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100점이 나오는 거죠. 물론 모든 커리큘럼을 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이제 이론 강의 먼저였죠. 그 다음에 기출 강의였죠. 여기가 필수고요. 합격을 위한 필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모의고사들을 활용하다 보면 점점점 더 100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하여튼 커리큘럼은 커리큘럼 영상 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 전략 틀을 잡습니다. 이제 출제 영역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서도 또 어떤 단원, 이론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강약 조절할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의 들어가기 전, 세세한 강약 조절 전에 크게 파트별로 나눈 겁니다. 파트 1, 2, 3, 4, 5, 6, 7 이렇게 나눠서 배울 건데요. 출제 비중, 여러분들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론이 1등이구나. 정책이론 잘 나오는구나. 그리고 1, 2, 3, 4, 5, 1, 2, 3, 4, 5가 잘 나오는구나. 바로 보이죠? 그 다음 이제 6은 한 문제 정도, 평균 한 문제 정도. 지방자치로는 두 문제 정도인데 지방자치로는 조금 특이사항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두 문제가 나와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주로 두세 문제가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또 지방자치로는 갑자기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네 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 갑자기 미친 애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그리고 또 이거 큰 차이를 둘 필요는 없겠고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직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다?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해야 된다. 제가 알려주는 건 뭡니까? 합격생들의 공통점 그대로 제 입을 통해서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잡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의구심을 점점 해결해야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할 테니까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보여줘요. 일단 원칙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안 돼. 여러분들 행정학 자체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점수 안 나와요. 행정학이 원래 그래. 잡탕이에요, 잡탕. 철저하게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합격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 특히 이제 행정학 때문에 이 강사, 저 강사 헤매다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서 합격한 분들 합격하고 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네. 내가 왜 그 수많은 것들을 봤을까? 그 다음에 이 이론에서 이딴 문제가 나오고 이거 풀려면 뭘 암기해야 되네. 딱 정해져 있네. 내가 그걸 왜 다 모든 걸 찾아봤을까?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랬죠. 행정학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고 방대하지만 우리 객관식 행정학은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지원했다고요? 합격생들이 맨날 하는 소리라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뭘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자, 아무거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오느냐?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나름 행정학에서 공무원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뭐다? 객관식으로 정답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거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자, 무엇이 나오냐? 그 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고요. 좀 덜 나오는 게 있고요. 철저히 강약 조절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예시 다 볼 거예요. 객관식 행정학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뭘 공부했지가 바로 보이죠. 여러분들 공부는 맘대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는 절대로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시험 공부는 뭐다? 철저히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뭘 공부해야, 뭘 이해해야, 뭘 암기해야 풀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공부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철저히 강약 조절하면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족족 문제가 잘 풀릴 수밖에. 이게 원칙이 되겠고요. 자, 예시를 다 본다고 그랬었죠. 자, 올해 지방직 9급 문제에서 여러분들 내용은 모르잖아요. 아직 안 배우신 분들 내용은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패턴만 보면 돼요. 기관 위임사무라는 게 있는데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한대요. 근데 이게 틀렸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 이었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내용 몰라도 됩니다. 왜? 시험 문제는 매번 나오던 출제 패턴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를 구분하는 거예요. 기관임사무,
단체 임사무 구분하는 거. 단체 임사무가 경비 부담, 공동 부담이죠. 이 공동 부담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동 부담. 기간 임사무는 위임한 기간. 주로 중앙정부가 위임한다, 시키는 거거든요.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위임 기관이 부담합니다. 자, 잘 모르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공동 부담, 기간 임사무 땡이네. 자, 내용을 잘 몰라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공동 부담, 기간 임사무 땡이네. 정답 1번. 자, 우리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용을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내용 다 배우고 개념 다 배우고 아주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이 기간 임사무, 단체 임사무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관련된 규정 수많은 것들 뭐가 있으며 그거 다 공부하면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걸 반복할 수가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간 임사무, 단체 임사무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십 강치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다 쓸데없다.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다. 단체 임사무, 기간 임사무. 앞에 있었던 뭐 자치사무, 세 개 특징 구분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로 깔끔하게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서 배울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게 뭐다? 정리된 게 뭐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자, 또 예시를 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문제예요. 정답 1번 아닙니까? 정답 이거 3번이거든요. 또 이거 최하하하 극하 난이도 문제거든요. 근데도 논란이 됐고 1번 아닌가요? 이의 신청 엄청나게 했던 문제예요. 근데 극하 난이도 최하라고 그랬죠? 이의 신청 CR도 안 먹혔던 그런 문제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여러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세 가지 순서로 물어보면 항상 본예산, 전이 수정예산, 본예산, 후가 추가 경정예산 이 순서 이것만 그동안 시험에 나왔어요. 그동안 딱 3번 정답에 있는 거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 정답 그대로 요 출제 포인트만 항상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당연히 3번 난이도 최하 문제 이런 문제였는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안 본 분들 혹은 애초에 잘못 배운 분들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 성립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자, 맨날 나오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엉뚱하게. 뭐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자,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 배우면 안 돼요. 엉뚱한 해석이니까 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잘못 배운 분들 혹은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이의 신청을 엄청 했던 문제. 근데 CR도 안 먹혔던 문제. 그만큼 시험 공부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행정학은 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행정학은 행정학 자체를 배웠는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랑 좀 다르게 배운 거야. 가르쳐준 분이 행정학을 잘못 가르쳐준 건 아니야. 하지만 시험 문제와 안 맞게 가르쳐준 거죠. 자, 우리 내용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이라는 게 딱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성립을 하면 그 본예산 성립 전에 뭔가 바꾸고 싶어. 그럼 수정예산에 여기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본예산이 성립됐어. 그 다음에 뭔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쉽잖아요. 난이도 최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출문제 이것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출제가 되니까 제가 시각화 시켜놨죠. 자, 표로 정리, 시각화 시켜서 정리. 이걸 본 사람은 어떻게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가르쳐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문제 쉽게 풀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울 거 엄청 많습니다. 지방세 종류 중에 보통세도 있고 목적세도 있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런 자치단체가 두 부류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렇게 광역기초. 또 제 옛날에 살았던 데는 경기도 수원시 뭐 이렇게 도랑시 광역기초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지방세를 나눠서 걷는 방식도 다 달라.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 선생님 10초 만에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기가 정말 많이 올라왔던 문제예요. 왜 그럴까? 그거 외워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게 규칙이 있어. 일단 보통세가 9개고요. 목적세가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쪽,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겠죠. 여기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건 생략하고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20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게 있죠. 목적세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습니다. 여기가 기초. 그 다음에 보통세 9개를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가 나눠서 걷고요. 도랑 시군이 나눠서 걷어요.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구가 있죠. 도 밑에 시군이 있죠. 나눠서 걷는데 규칙,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이건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죠. 재산세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걷죠. 이런 규칙들이 보입니다. 지금 뭐 그 자세한 내용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방향만 잡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 사이에서는 자치구에서 걷고요. 도랑 시군 사이에서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개, 나머지 4개가 남았죠. 등록면허세 반대편이네. 등록면허세 반대편이네.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 아직은 이걸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이런 규칙성들을 제가 싹 두 문자도 따주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싹 요령을 모든 교재에 정리를 해두고요. 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당연히 말로도 자세하게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못 풀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 소비출에 다시 한번 여기 소비출에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일단 이것만 기억해 봅시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이건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 걷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보통세, 도의 보통세,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 소비출에네, 소비출에. 그래서 선생님 이거 10초 만에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통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소비출에. 보통세 중에서 도, 소비출에.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 도의 보통세, 소비출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한 번은 안 되고 반복 훈련은 필요하겠지만 몇 번 반복해서 숙달시키면은 10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방향성 잡은 원칙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파악이 가장 처음이다. 이거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죠. 뭐다? 무려 85점 이상. 9급 기준은 85점 이상, 7급 기준은 80점 이상이 17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대로. 그리고 응용이 필요한 문제도 있긴 있죠. 근데 평균적인 난이도였을 때 합격생 기준으로 한 15문제는 선생님 뭐 15개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리던데요. 그냥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 바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문제 정도는 생각하면서 혹은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이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빠삭하게 파악하고 나면 이런 문제 풀린다라고 그랬죠? 자, 이건 아까도 말했습니다. 출제 패턴과 이제 모의고사로 적중시켜 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맨날 나오던 걸 모의고사를 만들어주고 적중했다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온갖 것 다 찍어주고 온갖 지엽정을 다 넣어놓고 적중했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딱 근거가 있는 것만 찍어주고 그대로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거 제가 말하는 적중은 그거예요. 절대로 온갖 것 다 적어주고 얻어 걸렸다고 적중했다고 안 합니다. 맨날 나오는 거 가지고 적중했다고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참고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시켜야 돼. 제 성격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건 합격을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너희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살짝 흥분했는데 아무튼 뭐 수험생들 불안감 자극해가지고 뭐 강의 팔아, 책 팔아 이런 강의팔이, 책팔이 그런 거 안 하고요. 저는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합격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자, 아무튼 100점 방정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공부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김덕환 선생님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건 행정학을 10년, 20년 공부해도 그거 어떻게 배워도 모르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준 것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거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그거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왜? 이걸 틀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안 봐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시간에 이거 공부하고 빨리 90, 95, 100 나온다고요. 이것만 빠삭하게 해도 이거 다 풀린다고요. 95, 100이 나온다고요. 2% 정도 100점 방정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한 문제 나온다고 쳐도 그거 틀리면 95점이잖아요. 틀리면. 근데 그거 공부하면 95점 무슨 70점, 60점 나와요.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가르쳐 주는 거라도 제대로 공부하기 벅차요. 이건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합격생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가르쳐 주는 거라도 제대로 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도 벅차다니까? 엉뚱한 거 보면은 그만큼 점수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제가 보라는 것만 봐야 되겠고요. 보지 말라는 건 안 봐야 돼요.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건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확인해 볼까요? 올해 시험도 직무평가에 대해서 요소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량적이에요, 계량적. 비계량적이 아니라 계량적이에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거든요. 이 기출문제, 이 23년도 대비 기출문제여야 되겠죠.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출문제. 그래서 요소 비교법, 비계량적 땡. 이 정도로 반복됩니다.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지방직에서도 행정 가치에 대해서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은 효율성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아직 제대로 안 배웠지만 두 개가 바뀌어 있다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자, 목표 달성도 효과성,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 효율성이랑 능률성은 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대로 있었던 문제. 지금 이 양쪽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이고 정말 이제 똑같이 나오죠. 다른 선지들도 심지어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작년 문제 중에서 과정이론, 동기부여 이론 중에 과정이론, 내용이론 구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과정이론으로서 부름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걸 이제 정답을 냈어요. 얘네들은 틀렸고 정답을 낸 게 있는데, 자,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과정이론 고라고 해놓고 부름의 기대이론, 애덤스의 형평성, 공정성은 같은 말이겠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정답인 이론들이 똑같은 게 또 출제가 됐고요. 자,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다. 합격생들 15문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었다라고 그랬죠. 한 두어 문제 정도만 좀 소거하면서 소거법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행정학법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 안 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소한 문제라고 달아놓은 거. 근데 여기가 안 바뀌었네? 이렇게 풀어요. 기출문제 출제 패턴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보여줘야지. 4차 산업혁명, 이 당시 이제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 아닙니까? 이때 비대면 등등 해서 줌을 활용한 원격 강의, 각종 업무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의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반짝 출제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동안은 4차 산업혁명 개념 자체도 두루뭉술했어요. 안 나오다가 코로나 때 반짝 유행하면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가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우리 원래부터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는 주로 3차로 배웁니다. 3차 산업혁명. 3차에서도 대량 생산은 땡이에요. 그러니까 1, 2차 산업사회. 진짜 말 그대로 증기기관 만들고 그때, 공장 만들고 그때. 그때가 대량 생산 시대예요. 3차에서도 땡인데 4차에서는 당연히 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차에서도 땡인데 4차에서 당연히 이거 땡 아닌가?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 실제로 이거 처음 출제를 했지만 정답률 거의 80% 가까이 됐어요. 대부분 맞췄다는 소리죠. 그렇게 맞춘다니까. 자, 그리고 경쟁가치 모형 원래부터 나오던 모형인데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화 작년 처음 출제됐는데 선생님 문화 이거 안 외웠으면 어떻게 푸나요? 잘 보세요. 응집성 사기.
자, 기출문제에 이미 응집성 사기와 관련된 건 니은 모형이고, 니은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자, 아직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응집성 사기는 인간관계 모형. 여기 관계는 맞겠네. 인간관계니까. 근데 똑같은 인간관계 모형인데, 똑같은 모형인데 위계 안 맞죠. 그냥 푸는 거예요. 처음 나왔어도 푸는 거예요. 역시 정답률 5, 60% 이상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1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참고로 22년도에 시행한 또 21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자, 기출문제 패턴으로도 풀고, 그다음에 제가 모의고사로 찍어준다라고 그랬죠. 요건 처음 도입된 개정법령 문제예요. 행정학에서 개정법령 많지 않아요. 개정법령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가르쳐주는 건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학 개정법령 비중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준 것만 딱 공부하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도입된 게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에요. 이거 23년도 대비 모든 강의에서 처음 도입됐으니까 챙겨주세요 라고 다 알려줬던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로도 다 2번 주민은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챙겨둬라 라고 이제 다 만들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도 만들어졌어.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거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상 문제도 다른 식으로도 만들어졌어. 3번 주민은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규칙의 재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의회 제출 등 단체장에게 제출.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모의고사에서 또 만들어주고, 모의고사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찍어주고. 자, 처음 출제됐으니까 대비해라.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알려줍니다. 또 그대로 나오고. 게다가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 시즌2 같은 경우에 국가직 전용이었어요. 국가직에 특화시킨 모의고사. 선지 2, 3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내용이었죠. 개정법령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22년에 지방자치법에 새로 추가된 규정이니 이 문제로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제가 알려주는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가직 국어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그랬죠? 많은 분들이 폭락했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85점, 90점, 95점 맞았습니다. 후기 올리고. 이런 문제 너무너무 시험장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이건 정답률 낮아요. 이건 저만 찍어준 거니까 정답률 낮아요. 맞추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공공봉사 동기이론도 21년도에 이런 패턴으로 처음 출제됐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개념은 출제가 됐어. 근데 앞으로 이런 패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그대로 나온 게 뭐다는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강의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자, 뭐냐면은, 자, 차원이 3가지가 있어요. 감성적, 정서적, 감성적, 그다음에 합리적, 그다음에 규범적. 자, 나도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어. 자, 다시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감성적 3가지가 있는데 다른 걸 바꿔낸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강의 때도 당연히 설명해주고 모의고사로도 만들어줬어요. 21년도 문제니까 21년도 모의고사 제가 가지고 왔겠죠. 뭐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다 그냥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공공봉사 동기는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 바꾸면 땡이다. 자, 그리고 다양성 관리, 이건 7급에서 처음 출제가 됐는데, 자, 다양성 관리는 공공봉사 동기론도 그렇고 다양성 관리도 그렇고 학계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 설명 못하겠지만 학계에서 관심이 많아서 찍어줬고, 21년도에 처음 출제가 됐는데, 균형인사 정책,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다양성 관리 방안을 볼 수 없다 땡,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 모든 강의에서 알려줬지만 역시 21년도 모의고사에서 다양성 관리, 협의의 다양성 관리는 균형인사 정책, 광의의 다양성 관리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둘 다 뭐라고요? 다양성 관리라고요. 볼 수 있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지방입국부에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는 게 처음 출제가 됐는데, 이거 생소한 이론이고요. 한 번은 나온 적이 없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대비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공관리론을 빠삭하게 배우고요. 신공관리론과 반대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제가 다 챙겨줍니다. 자, 제가 그 브리타 대비라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론 강의 때 안 배우고요. 따로 딱 3시간짜리 특강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매번 나오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뭐 정확히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보는 변두리 내용이 브리타 대비예요. 말 그대로 브리타, 불의의 타격, 뭐 뒤통수 치는 문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주는 거 먼저 빠삭하게 하고 나중에 딱 3시간만 투자해서 싹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아직은 일러. 출제되기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최근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을 비판하는 이론들이 출제 비중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챙겨는 줘야 돼. 그래서 브리타 대비에 제가 23년도 이론의 강한 행정학에 새로 추가한 거예요. 새로. 23년도 이론의 강한 행정학은 기본서에 새로 추가했고 바로 23년도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등등 공공가치 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이 야기한 행정의 공공성 약화를 극복이에요. 극복. 신공관리론 계승이 아니라 신공관리론 극복이에요. 극복. 바로 풀 수 있었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는 밀려요. 하지만 온갖 것들 다 찾아보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이거 먼저 빠삭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3시간 투자로 챙길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봐야 돼. 처음부터. 혹시 또 행정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막 문제 가지고 막 설명해 주니까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졸렸어요 이런 분들은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따위로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제대로 몇 번이고 다시 보시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볍게 좀 여러분 정리해 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복습 방법까지만 잘 들으면 됩니다. OT가 좀 길긴 길다라고 그랬죠. 어쩔 수 없어. 이 1시간이 합격 기간 1년을 줄인다니까, 1년을. 자, 1시간 잘 버텨주셔야 돼요. 자, 이해랑 정리는 제가 해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았고 그에 맞춰서 이해시켜주고 정리시켜주는 건 제가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뭐 배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이거 외워보세요. 이런데 외울 수 있겠어? 다 외웠어요 이거? 안 외워지지.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게 무지개의 구성이야. 무지개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국어, 행정학, 한국사, 행정법, 영어 9급 일행직 시험 과목이야. 이런 과목이 시험에 있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해를 시켜줘. 그러면 일단 좀 보이죠. 근데 이래도 좀 뒤죽박죽이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위에 거는 무지개고 밑에 거는 9급 일행직 시험 과목이야. 정리된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겠죠. 이건 누가 한다? 제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시켜주는 거, 정리시켜주는 건 제가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강의에서도, 교재에서도 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 이거 이제 참고만 하면 되겠고요. 복습 방법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워낙 유명한 이론이니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 복습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분만 지나도 3분의 1 이상을 까먹어요. 하루 지나면 3분의 2 까먹는 거야. 이건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론 강의 듣다 보면 앞부분 막 까먹거든요? 선생님, 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최대한 안 까먹기 위해 복습을 하는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 방법을 짜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이론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을 제가 싹 당일 복습 방법을 만들어 주니까 당일 복습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론 강의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OT랑 해서 3강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4강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강 200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제 강의 러닝타임 1시간당 러닝타임 그렇게 길지 않아요. 50분 내외. 당연히 이제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50분보다 좀 길더라도
뭐 1시간 10분. 짧으면 뭐 30분짜리도 있고 어쨌든 50분 내외. 자, 그리고 당일 복습. 강의를 들었으면 당일 복습. 그냥 복습? 당일 복습? 당일 복습. 요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당일 복습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각종 복습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좋아. 하지만 이걸 먼저 제대로 하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 혹은 뭐 주말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제대로 해야 돼. 이것 안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객관식 행정학 이론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 자, 일단 기본서 이론에 강한 행정학입니다. 자, 기본서 이름보다 이론에 강한 행정학. 기본서에는 기출 OX라는 게 본문에 바로바로 달려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서 가지신 분들은 다 펼쳐보세요. 기출 OX가 본문에 곳곳에 있죠. 기본서 복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안 돼요. 기본서 복습은 기출 OX부터 바로바로 봅니다. 강의 시간에도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기출 OX를 먼저 보고 OX가 바로바로 풀려. 온지 X인지 바로바로 보여. 이런 부분은 넘어가요. 그런데 잘 안 보이고 헷갈릴 때만 본문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기출 OX 한번 기본서 보세요. 그 바로 위에 내용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 설명, 기출 OX, 내용 설명, 기출 O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시험 문제로 뭐가 나오는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론 강의 들을 때부터 처음부터 강의 시간에도 배우고 여러분 복습할 때도 이게 먼저예요. 기본서에는 줄글 하나하나 안 놓치고 읽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예요. 점수 안 나와요. 문제 안 풀려요, 그거. 그게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겠지만 그 시간에 더 문제 풀 때 도움되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같은 시간 동안 시험 문제가 더 잘 풀리고 점수가 쭉쭉 오르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챕터마다 실전 익히기가 있습니다. 실전 익히기는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푼다,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OX, 실전 익히기는 얘는 이제 OX 형태, 원래 문제 형태 그 차이만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출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런 복습 방법들은 강의 시작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같이 이제 교재 보면서. 기출 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이 우리의 단원별 기출 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 그런데 핵심 기출 천재로 이론 강의를 복습해도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 필수 기출 문제집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근데 이론 강의 처음이다 보니까 기출에 강한 행정학 1700문제 정도라고 그랬죠. 좀 버거울 수 있어. 그래서 천재로 이론 강의는 복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서도 중요도 A, B 중, 난이도 하 중.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고요. 중요도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중요도 A, B 문제 중, 난이도 하 중. 이것만 복습하면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 천재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재로 복습하든지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복습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공부해도 중요도 A, B, 그중에 난이도 하, 중만 보면은 천재로 공부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천재로 안 봐도 됩니다. 저 책팔이 안 한다고 그랬죠? 책 더 많이 팔려면 이론 강의 이걸로 보시고요. 기출 강의 이걸로 보세요. 그러면 2권 파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냥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이론 강의, 기출 강의 다 복습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출에 관한 행정학 메인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출 강의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복습할 때는 절대 막 문제 풀면 안 되겠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중요도 A, B 문제 중에서 하중 이 문제를 그냥 정답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질문 부분 읽고 바로 정답 보고 요런 게 정답이네. 그거 파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풀지 마세요. 실전 익히 기출문제는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출문제집 공부할 때는 풀지 말고 자, 질문 읽고 정답 보고 이딴 걸 정답으로 내는구나. 그 다음에 문제집 보시면 암기용 해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암기용 해설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옳게 바꾼 뭔지가 적혀 있거든요. 그 암기용 해설에서 어느 부분을 틀리게 바꿔낸지 이걸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암기용 해설로 출제 포인트 파악.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정답 당연히 표시하면 안 되고 기출 강의도 계속 같이 기출의 강의적으로 계속 이론 강의, 기출 강의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권이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저는 따로 볼래요. 천재 좀 더 얇은 책으로 봐야 마음이 편해요. 더 버겁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는 천재로 복습하고 기출 강의, 기출에 관한 행정학.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컷이 낮은 직렬이신 분들이 있어요. 컷이 낮은 직렬은 이론 강의 잘 듣고 천재만 죽어라 복습하고 뭐 기출 강의도 필요 없어. 컷이 낮은 분들은 이론 강의 잘 듣고 천재만 죽어라 회독 돌리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컷이 낮은 직렬이 아니면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에 관한 행정학. 됐죠?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거 못 따르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자, 그러면 당일 복습 어떻게 한다? 이론에 관한 행정학에서 모든 내용 안 읽습니다. 바로 기출 OX 먼저 보고. 그게 뭐 기출 OX가 달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막 3개 달려 있거든요. 많이 달려 있을수록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파악하면서 뭐가 O고 뭐가 X인지, X면 어느 부분 틀리게 되는지 파악하고 잘 OX 판단이 안 될 때는 본문 읽어보고 본문은 딱 그때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 익히 문제로 가볍게 한번 풀어보고 이건 문제수도 많지 않고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지만 푸는 거 아니다. 자, 중요도 A, B 문제만 보는데 그 중에서 하중만 봐도 돼요. 자, 중요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강약 조절에서 중요도가 제일 중요해요. 난이도는 참고용이고. 그래서 여력이 되면 난이도 상관없이 A, B 문제 다 봐도 되긴 해. 근데 이제 대부분은 버거워하시니까 상 빼고 A, B 중에서 하중. 뭐 천재로 복습해도 비슷하고 이렇게 복습하는데 푸는 거 아니다. 푸는 거 아니다. 질문 있고 바로 정답 본 다음에 이딴 걸 정답으로 내내. 그 다음에 틀린 선지. 어디를 틀리게 바꿔내냐.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걸 암기용 해설로 확인. 됐죠? 요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던 방식, 다른 방식들을 섞게 되면 당연히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만큼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당일 복습으로 끝내야 돼요. 빨리빨리 끝내야 돼. 참고로 강의를 200분 들었으면 당일 복습 시간은 강의 들은 시간보다는 적은 게 좋아요.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안 넘는 게 좋아. 됐죠? 이 안에 끝나려면 제가 설명해 준 거 잘 듣고 딱 그것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하고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됐죠? 이걸 하고도 시간과 여력이 되는 사람만 뭐 누적 복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서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제목에 형광 밑줄이 되어 있어요. 형광 밑줄 부분은 기본서를 읽어본다든가. 됐죠? 이걸 하고도 시간과 여력이 되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됐고. 자, 이렇게 먼저 기본서 복습, 기출문제집 복습. 그 다음에 이제 4강마다 하프 모의고사를 줘요. 우리 20문제 시험 보잖아요. 10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로 이건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셀프 테스트 하고 싶잖아요.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제가 다 줍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애초에 테스트형이 아니에요.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계속 반복할까?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를 파악하는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었죠. 기출문제로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시험 문제를 파악한다.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OT는 몇 번이고 돌려봐야 돼요. 자, 잘 안 들어오는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고 돌려봐야 돼요. 1시간만으로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 안 되면 2-3시간 투자해도 돼. 2-3시간으로 1년 줄이면 어마어마하게 줄이잖아요. 기출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제가 모의고사 줄 테니까 이거 다 기출 변형이거든요. 이상한 모의고사 아니고 기출 변형이니까 기출 변형 모의고사로 이걸로 셀프 테스트 하면 돼요. 셀프 테스트 하고 싶잖아요.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기출문제를 하지 말고 이걸로. 이걸로. 그리고 이거 다 기출 변형이에요. 뭐 웬만하면 80, 90, 100이 나와야 돼요. 웬만하면 80, 90, 100. 뭐 내용 난이도에 따라 좀 기복은 있겠지만 80, 90, 100. 근데 터무니없이 점수가 낮게 나온다. 잘못 공부한 거예요. 강의 시간에 엉뚱한 제가 강조하는 거 안 듣고 이상한 게 꽂혀 있고 제가 강조하는 거 못 듣고 복습할 때 엉뚱한 방식으로 복습하고 안 풀리겠지.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부족하지. 하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행정학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지. 하지만 문제가 잘 풀리네. 웬만하면 80, 90, 100이 나오네. 그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는 합부 모의고사로 하고 이걸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아무리 오랫동안 복습했어도 문제 안 풀리면 잘못 공부한 거. OT 다시 들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싹 다시 들어야 돼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문제 잘 풀려? 제대로 공부한 거. 시험 공부는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문제를 못 풀면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개념 이해가 좀 덜 되어 있어도 문제 잘 풀리면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왜? 시험 공부니까. 됐죠? 이걸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럼 또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절 배우면 중간고사가 있고요. 또 뒤에 반절 배우면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점검 및 실전 테스트.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속 복습을 시켜줍니다. 합부 모의고사든 중간, 기말, 실전 테스트 등 당연히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중요한 거 위주로 엄선해 있겠죠. 오케이. 자, 복습 중요합니다. 복습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문제 안 풀린다. 점수 안 오른다. 자, 제가 하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OT 다시 보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것들도 막 한 거야.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한 거야. 그럼 안 돼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건 어떡하나 잘했어요. 너무 빨리 끝나는 분들은 잘한 거예요. 금방 끝나야 돼, 이게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들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익숙해지다 보면 1년 이상 빨리 합격한다.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 적응 기간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시간관으로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 시간에도 계속 지도해 주겠지만 OT도 또 보고 하면서 1년 이상 줄인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빠른 합격을 위한 온라인 학습 관리. 제가 전국의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한 모든 강의에 각종 반복 학습 컨텐츠가 나갑니다. 제가 복습 방법도 방금 해준 것처럼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대로 하시고요. 당일 복습 방금 설명해줬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이 가장 여러분들 질문하기 편하고 저도 이제 가장 빨리 답변을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이쪽으로 질문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공단기 모두공 학습 게시판도 따로 있어요. 근데 학원 홈페이지도 괜찮은데 네이버 카페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각종 공지사항들이 또 카페로 올라가거든요. 계정 범위에 추가됐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카카오톡 상담도 있습니다. 스마트 PA 아이디 스마트 PA도 있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 장단점이 있어. 제가 바로 보면 제가 가리면 안 되지. 자, 바로 보면은 답장이 빠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답장을 못 해요. 그러면 다음 날로 미뤄지겠지.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에도 다 달아주니까. 자, 그리고 슈퍼 공부법 앞에 설명해 줬었죠. 그다음에 슈퍼 스터디도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 관련해서 슈퍼 공부법, 온라인 관리 슈퍼 스터디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공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공랩. 그 공랩에 각종 여러분들 빠른 합격을 위한 영상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저녁 8시 1시간 정도 라이브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 글로 하는 상담만으로 좀 부족할 때 라이브로 질문하시고 설명 들으시면, 그다음에 합격생들이 엄청 찾아와요.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합격생들이 엄청 찾아오니까 합격생들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요. 합격생들이 엄청 잘 도와줍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거의 매주,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매주 저녁 8시 1시간 정도. 당연히 공단기, 노량진 종합반도 있고요. 또 종합반은 좀 빡시긴 하지. 강의 듣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서 말한 당일 복습은 다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종합반은 종합반의 장점이 있으니까 혼자 인강 들으면서 하면 너무 해이해져서 못한다. 종합반 등록해서 실강 나와가지고 그냥 그 살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무조건 강의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당일 복습 다 못할 수 있어요. 종합반은. 하지만 다 못할 수 있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면서 오케이. 자, 이렇게 각종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행정학 자체든 수험생활 자체든 길을 잃지 않고 합격을 향해 최대한 똑바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요. 양은 더럽게 많고 사람은 계속 까먹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조건이에요. 여기서 누가 합격한다? 제가 가르쳐주는 걸 나도 제대로, 이걸 나도 제대로 반복하는 분들이 넉넉한 점수로 합격한다. 아슬아슬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하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신 분들이 넉넉한 점수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특강들이 있으니까요. 브리타 대비 특강, 개정본 특강 있으니까 아주 짧은 특강으로 불안 요소들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스마트 행정학과 함께 내년에 바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OT 여기까지 하고 1강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서 같이 행정학, 행정학의 세계, 시험, 수험 행정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봅시다. 나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용도 재밌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잘 풀려서 수험생은 문제 잘 풀리면 재밌는 거지 뭐. 재밌게 같이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들 바로 점수 쭉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